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19년 3월 27일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위기, 심지어는 축출의 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예.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저희가 조금씩 점검을 해보면 네. 이건 뭐 축출 뭐라고 하면 뭐 좀 너무 쓸지 모르겠지만은 네. 김정은의 위상과 지도력에 네. 결정타를 맞았다. 네. 지금 잘못하면 정말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첫 번째가 예. 하노이에서 이제 뭐 실패하고 뭐 정신없이 허위허위 저 기차를 타고 온 게 3월 5일 새벽 3시였는데 예,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3월 6일 7일 초급 선전 일꾼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김정은이가 이제 서한으로 격려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리서 준비한 거겠죠. 당에서 파티 머신이라 그러죠. 네, 당에서. 노동당에서 한 거지. 김정은이가 뭐 정신없는 사람이 사인만 했겠죠. 사인만 오면 도착해서 뭐 수령님 사인하십시오. 사인만 했겠지. 거기에서 그 수령의 신격화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령 격하 운동이 시작된 조짐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3월 10일경입니다. 3월 10일경입니다. 저희가 방송에 올린 게. 네, 거기에서 그 북한 노동당 규약 네. 그리고 헌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일 사상체계 확립에 관한 10대 원칙을 10대 원칙. 정면으로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 부정한 스스로가. 거죠. 김정은이. 이 김정일의 위상 지도력이 흔들린다고. 김정은. 첫 번째 김정은. 네. 그 두 번째로는 네. 최선희가 네. 그 부상이라고 그러죠. 뭐 차관쯤 되는 외교부 친구인데 부상. 예. 3월 15일 평양에서 네. 장황스러운 각국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을 불러놓고 장황스럽게 하노이 회담을 복귀하면서 저 미국에게 참 이런 사정 오류가 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사실은 일부만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다가 최근 그 3월 25일경에 저희가 그 전문을 갖다가 네, 전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됐어요. 통신원에서 들어온 전문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김정은이가 저 원문을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저 멋있게 읽어보세요. 이번 기회를 만드시기 위해 네. 국내의 많은 반대와 도전과 맞서 싸우시었다. 자, 반대와 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와 도전. 특히 우리 군대와 네. 군수공업 부문은 네. 우리가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 네. 고 하면서 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김정은에게 네. 수천 통의 청원 편지들을 올리고 있다. 시제도 좀 애매해. 자, 여기서 올렸다가 아니고 올리고 있다는 자, 거예요. 보세요. 저희가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다뤄드렸습니다만 결국 군의 강력한 반발 내지는 보면 당 지도부에서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최선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외신에 또 외교 사절들 다 불러놓고 자기 있는 속내를 깐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군부는 핵 절대 포기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죽어도 우리는 핵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하고 그동안 뭐 비핵화 한다고 왔다 갔다 하던 김정은에게 이른바 군에서 수천 통 하다못해 그러면 군에 쫄병이 올렸겠습니까 편지를. 아니 그거 다뭐 장성은 돼야지. 영관급 장교 내지는 장성들이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당과 수령의 지도 노선에 반한 움직이라면 다 고사총 맞아 죽어야 될 원래 수천 명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쏴주게 고사총. 수천 명 죽이는 거야. 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다면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우리 저 황태순 TV 쭉 보신 분은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네. 하노이 회담에 갈 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지금의 국제적인 정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핵 폐기 시점을 정하는 거죠. 15년 내지 20년 후. 지난번에 예를 들자면 그렇죠.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한 2002년경을 잡았듯이 그 비핵화의 완성 시점 한 20년 잡고 네. 미국에게 핵 미사일 리스트를 까고 단계적으로 뭔 좀 받겠다고 제네바 핵 합의식으로 타결을 보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미국인이라 한들 그 일일이 검사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리겠습니까? 검증하는데 부지하세월이고 예. 그러면서 제네바 핵 합의 해놓고 핵 개발 성공했듯이 돈 땡기는 거예요. 쌀 땡기고. 돈 땡기고 자 비핵화라는 게 15년 20년 군 지도부들한테 동지들 내가 이번에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는 15년, 20년의 시간을 갖고 그럼 우리는 사실상 핵 보유기 되는 거 아닙니까, 동지? 아니 수령님, 아니 그렇다고 미국놈 미제놈들이 계속 보면은 우리를 갖다가 검열하고 감찰할 텐데 그걸 우리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뺏기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거는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수령님이 이어서 우리의 정의의 보검입니다. 장군님, 그거 제거해 주십시오. 아니 황원수, 예. 이거 말이요, 우리가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네바 핵 가입 때처럼 20년 시한을 정해서 그동안은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조금씩 국민의 경제 어려움도 좀 숨통을 트이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군부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겁니까? 장군님, 문재인 대통령은 상의해 보셨습니까? 뭐 좀 준답니까? 글쎄요, 그것도 뭐 가서 이번에 타결해 봤지만은 뭐 제네바 핵 합의 때 성공한 거 있지 않습니까? 쌀 50만 톤, 비료 비료 30만 톤 30만 매년 톤, 받고. 중유 50만 톤. 그래서 이 군부와의 이 전략적 대화에서 북한 군부가 시한부 비핵화라는 카드도 김정은 손에 집어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색하게 가가지고서 영변 핵 시설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미국한테 애걸 벗고라는 거야. 최선희가 맨발로 뛰쳐나가서 미국 협상단한테 비건하고 붙잡고서 사실 영변 핵시설 우리 수령님께서 뭐 부분 폐기 얘기는 아닙니다. 영변은 완전히 다 깔 테니까 좀 어떻게 봐주세요 했는데 비핵화라는 카드는 군이 안 주어주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당장 뭐 미국에 보면 월튼, 폼페이오 공이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핵은 핵도 핵이고 근데 화학무기 있지 WMD 다 깔아.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북한이 그거까지 공개 이제 시차를 두는 거죠. 뭐 완벽한 비핵화 그리고 뭐 WMD 생화학무기 같은 거는 위에 단소정을 다는 거죠. 뭐 어디 중간에 놓고. 자, 근데 그걸 갖다 못했어요. 그거 못했는데 지금 더욱더 지금 김정은 지도력이 휘청거린다는 생각이 최선희가 3월 15일 날 또 이 아쉬운 소리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15개월 동안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는데 왜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세요? 우리 다 했어요. 성의를 다 했는데 성의를 다 했어요. 바쳤어요. 지도자 동지께서 네. 곧 미사일 시험 재개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15일부터 13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 김정은의 성명이 없는 거예요. 자,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곧 하실 거다 그러면 일주일 내로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희가 황태순 TV에서 한번 다뤄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정상적인 북한의 흐름이라면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의 즈음에서 사실은 ICBM을 쏘면서 말로는 자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했다. 우주를 갖다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ICBM을 위성으로 가장하여 쏠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 아까 얘기하셨던 최선희 부상이 얘기한 게 그건데 여기에 김정은은 오락가락 하는데 여기에 미국이 쐐기 박았죠. 미국이 3월 25일 날 대륙간 ICBM이죠. 대륙간 탄도탄을 우주 공간에서 지상 한 2,000km 되는 공간에서 인터셉터라고 그러는데 GBI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를 두 발을 쏴가지고 지상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입니다. 지상 요격 미사일을 해서 25일 날 현지 시간이니까 어제네요. 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에서 네네. 25일 오전 10시 30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GBI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두 발을 쏴서 6,437km에서 떨어진 마샬제도 레이건 실험기에서 쌓아올린 ICBM 대형 대체물을 두 발을 자 이거 보세요. 네. 이게 이제 ICBM이 쏘세요. ICBM. 그럼 여기서 캘리포니아 쏜 이게 이제 ICBM 가상 ICBM 쫙 올라옵니다.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만덴버그 기지 팍 쏘면 쫙 두 발이 날아가서 딱 맞춘 거예요. 따닥 따닥한 거 따닥 두 발이. 그게 무슨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뭐 미국 미사일 방어청에서는 북한과 이란 등에서 ICBM을 발사, 미국 본토에 날아오는 것을 상정한 실험이었다 그러는데 이란이 뭐 그까지 쏠 일은 없을 것 같고 북한이 4월 15일 날 이거는 북한의 전술 전략의 ABC니까 4월 15일 날 아까 말씀하신 인공위성용 그걸 쐈다고 그러면서 쏠 거니까 트럼프가 이제 한 거죠. 쏠라면 쏴라. 근데 그때 김영호 실장이 얘기했잖아요. 뭐냐니까
북한이 만약에 이번에 거기서 발사하면은 아마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이젠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라 아예 쏘게 되면은 GBI (Ground Based Interceptor로 요격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날아오는 속도가 뭐 25 마하 음속에 지금 30 몇 배가 되는 마하 33. 33을 때리겠다는 거니까 미국의 기술력이라는 게 지금 지금 김정은이가 개기지 말아야 될 저 형님한테 지금 개기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했네. 이게 두 개. 이게요. 마하 제일 빨라봐야 마하 26입니다. 네. ICBM이. 근데 인터셉트는 마하 33이에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두 발을 이게 현재 미국에 44발이 배치돼 있으면 실전 배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은 저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기 최선희가 3월 15일 날 뻥을 쳤는데 네, 4월 15일 날 때릴 우리는 거라고. 뭐 당연히 4월 15일밖에 뭐 날짜는 안 될 거고 그것도 미룰 수도 없는데 김정은이는 그 미사일 GBI 쏘는 데에 가서 네. 그 3월 25일 열린 네. 그 중대장 중대 정치 지도네 정치 장교죠. 네. 중대장 정치 장교 그 대회에 가가지고 개회사도 하고 맺는 발언도 했는데 네. 군부의 반발을 다독거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김정은이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실제 보면은 뭐 모든 단위 부대 최하 영어로도 보면 우리 중대를 컴퍼니라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모든 전투 단위 부대가 중대입니다. 근데 이미 이 초급 장교들 중대장과 그걸 갖다 지도하고 있는 정치 지도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에서 돌아와서 지난번 10 며칠경인가요? 그 대의원 대회 때 투표한 것 외에는 처음 공식 일정입니다. 가서 한 메시지에 중요한 거는 네. 조성된 혁명 정세, 지금의 현 정세라는 거죠. 네.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 이게 이 김정은이로서는 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ICBM을 쏴야 되는데 미국이 그날 네. 3월 25일 날 군 가서 좀 정서라도 달래주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뭐 제대로 맞서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데 미국이 쏴려면 쏴라고 그러세요. 확 가서 우리는 이런 거 있거든. 이게 국제 정치 질서 뭐 이렇게 군사력이 있어서 기술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지금 세계 최고의 원유 생산 국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셰일 가스를 네. 이제 채취하는 네. 그 기술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미국이 뭐 세계 최고의 원유 그 생산국이 되니까 예.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이 유지했던 전략,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원유 공급선을 뭐 일본과 서방 세계로 오는 이 원유 공급선을 뭐 보호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다 구닥다리 이론이 돼버린 거예요. 굳이 보호할 필요 없고 이제는 보면 ICBM과 미사일과 스텔스 전략 기동군으로서 그런 것을 이른바 한 군데 모아서 북한 같은 로고 스테이트가 만약에 까불면은 유사시에는 제낍니다. 미국이 3월 25일 날 그 달성한 그 군사 기술적인 상황이 없었다면은 네. 기성 이제 이론으로 하면은 그 미사일 발사 지역 위에다가 저 비행 금지구 설정하고 예. 이 부스팅 단계가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또 막 뭔게 나오고 할 때 군사위성으로 포착해가지고 때리면 제일 편한데 이걸 벗어나면은 지금까지 저 군사 이론에서는 이걸 부스팅 단계에 격파하지 못하면은 우주 공간과 재진입 리엔트리 단계에서는 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3월 25일 날. 그러니까 김정은이로서는 이게 쏘면은 정말 이 GBI의 그 성능을 실전에서 미국이 첫 테스트하는 게 될 거고 그런 기회가 지금 안 된다고 그러고 참고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4개의 지금 GBI가 있고 그건 18차례 실험을 했고 그중에 10번을 성공했는데 문제는 뭐니까 이걸 동시에 돌을 두 개 동시에 쏴서 순차적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커다란 덩어리를 재파괴하는 이걸 첫 번째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수밖에 없는 게 음속에 20배, 30배씩 날아가는 것들을 총알로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전개불로 지상에 콩을 때리는 것과 비슷한 기술인데 성공했더니 뭐 이거 진짜 김정은으로서는 제 참고로 총알은 마하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총알의 20배 빠르기에 총알보다 20배 빠른 그 미사일을 그보다 25배 빠른 또 다른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기술을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환 씨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러저러해서 곧 행동에 옮길 듯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북한뿐 아니라 뒤에 있는 소련, 러시아, 중국까지를 모두 겨냥해서
할 테면 해봐라. 미국이 이제 이거를 개발하는 건 대전략이죠. 러시아와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북한이 이번에 이 ICBM을 발사하면은 미국이 이 GBI를 실전에서 실험할 수 있는 그 하나 이제 선물 하나 쏴준 게 되는 거죠. 표본실의 청개구리 되는 겁니다. 참.